저는 오늘 한국 판매자님들을 위한 일본에서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할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왜 일본에서는 잘 안 팔리는 건지, 일본에서는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 건지, 일본의 트렌드, 시장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혹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셨던 판매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유용한 팁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큐텐 재팬에 입점하시고 얼마 되지 않으신 신규셀러분들 또는 월 매출이 아직 30만엔 하나 약 300만 원 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보 판매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베테랑 분들에게는 너무 간단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객님의 특성이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인사이트를 얻으신다면 앞으로의 매출을 늘리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일본 큐텐에서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 일본 시장의 트렌드, 키워드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내 상품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 오니 끝까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이 목차입니다. 가장 먼저는 왜 일본 시장이어야 하는지, 왜 일본으로 판매를 확장하셔야 하는지,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환경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 일본 큐텐에서는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지, 큐텐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는 데 팁을 얻으실 수 있도록 큐텐의 강점과 특징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팔던 대로 그대로 팔면 안 되는 건지,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본 소비자님들의 특징을 소개해드리는 흐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얼마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먼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시장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5년에는 7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체 소매 시장 대비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미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은 20%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등 더 많은 기술들 발전과 함께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글로벌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12월 기준 1위와 2위는 중국과 미국이고 일본이 4위, 한국이 5위를 차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온라인 쇼핑이 전체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전체 소매 시장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이 10번 정도 상품을 구매한다면 평균적으로 두세 번은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온라인 쇼핑 비중이 약 20%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작년 온라인 시장 비중은 재작년 대비 0.2% 감소하면서 약간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입니다. 일본 시장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오프라인 점포들의 서비스가 매우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실제 점포에서의 상품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에 비해서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온라인 시장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시장 성장 잠재력과 더불어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시장 규모의 차이입니다.
현재 일본의 온라인 시장 규모가 전 세계 4위, 한국이 5위로 규모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국은 전체 소매 시장이 약 518조 원 시장인 반면 일본은 인구도 한국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매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약 3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소매 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큐테는 그런 일본에서 현재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일본의 젊은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합 쇼핑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카테고리에 따라 전년 대비 20%에서 40%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도 20%를 웃도는 성장이 이뤄냈습니다. 요즘 엔저의 신시장 개척의 어려움 때문에 일본 시장 진출 그리고 확장을 망설이고 계신 판매자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여러 어려움으로 경쟁자가 적은 지금이 바로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교육에 이어서 앞으로도 판매자님들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키텐과 함께 성공적인 앞날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일본에서는 큐텐에서는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까요? 상품 선정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장을 알고 고객을 알아야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큐텐에서는 과연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큐텐의 강점과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큐텐의 인지도는 계속 상승 중이며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81.7%까지 상승했습니다. 고객은 2,300만 명, 월간 페이지 뷰는 5.2억, 모바일을 통한 고객 방문율이 95%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메가 할인이라고 하는 큐텐만의 쇼핑 이벤트를 통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큐텐 구매자의 약 80% 가까이가 여성이며 그중 10대에서 30대 고객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 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행에 민감하고 구매력이 높은 MZ세대 여성에게 인기 있는 큐텐이 가장 적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큐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는 무엇일까요? 현재 모든 카테고리 중에서 상품 수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는 여성 패션, 그리고 리빙입니다. 그리고 상품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는 화장품, 리빙, 여성 패션 순서입니다. MZ세대 여성 고객이 많은 큐텐인 만큼 화장품, 패션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K-드라마, K-팝, K-뷰티, K-푸드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쿄의 한국인 거리인 신오오쿠보에서는 한국 식당이 많은데요. 웨이팅 없이는 먹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큐텐의 MZ세대들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높습니다. 큐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메가 할인입니다. 메가 할인은 고객에게 20% 할인 기회를 제공하는 큐텐에서 가장 큰 쇼핑 행사이며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쇼핑 할인 이벤트입니다. 39세 이하에서는 약 60%가 메가 할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할 정도로 SNS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일 최고 1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하기도 했으며 메가 할인 참여 상품에 대한 조회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텐에서는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까요? 첫 번째, 큐텐의 주 고객층은 젊은 MZ세대와 여성 고객입니다. 때문에 젊은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한 상품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 큐텐에서 잘 팔리는 가격대의 상품이 유리합니다. 큐텐에서 잘 팔리는 가격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큐텐 랭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큐텐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의 상품의 평균 값과 중간 값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랭킹 100위까지의 상품 중에서는 평균 3,000엔 정도이고 중간 값은 1,830엔입니다. 평균은 이제 가격이 저렴한 상품과 비싼 상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가격인 1,830엔 정도의 상품을 기획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상품 가격은 저거보다 높은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중간값의 상품 가격으로 미끼 상품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상품이 보통 5,000엔 이상이라고 한다면 2,000엔 정도의 상품군을 추가해서 유인 상품으로 활용해 보세요. 평상시와 이벤트 시의 상품 단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메가 할인, 메가포 같은 이벤트 기간에는 큐텐에서 다양한 쿠폰 그리고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평소보다 조금 비싼 가격대의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점도 판매 전략을 세우실 때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럼 젊은 MZ세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한국에서와 똑같이 판매하면 될까요? 한국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해서 판매하면 될까요? 물론 상품의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 성장 방법이 한국과 크게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차이점보다 공통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지만 한국과 다른 고객 성향을 이해하고 고객님의 성향에 맞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본 고객님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100%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기보다는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기본 경향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고객님들은 제품의 신뢰성, 브랜드, 역사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고객님들은 새로운 트렌드, 스타일에 개방적이고 관심이 많다면 일본은 전통적인 부분, 상품 정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구매하시는 경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제대로 된 상품 페이지를 작성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세련된 이미지 중심의 상품 페이지가 중요하다면 일본에서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기재된 상품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큐텐에 있는 다른 일본 판매자님의 상품 페이지를 확인하고 참고해 보세요. 제대로 된 상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색한 번역보다는 제대로 된 번역 의뢰를 통해서 상품 페이지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상품 페이지, 안 좋은 상품 페이지에 대해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 좋은 상품 페이지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지만 있는 상품 페이지는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련된 이미지, 멋있는 모델 샷만으로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어필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무슨 상품인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색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상품 설명은 좋지 않습니다. 일본어를 모르시는 판매자님들은 고객 응대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번역기를 많이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판매를 하시면서 번역기를 활용하시는 것은 좋지만 상품 페이지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상품 설명을 제공한다면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공들여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상품 스펙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이즈나 소재, 색상이 제대로 안 쓰여 있어도 고객님이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따로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 고객님들은 문의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 모든 정보를 자세히 상품 페이지에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설명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이트에는 영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세련되고 쿨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상품 페이지를 꼭 일본어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큐텐에서 판매하고 계신 일본 판매자님의 상품 페이지를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화이트닝 가글인데요. 서두에 강조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고객의 실사용 리뷰를 기재하였고 여기 보시면 고객의 실사용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도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쓰여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국가, 제품 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도 따로 이렇게 표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세히 적혀져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양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설명한다고?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재, 색상, 사이즈도 이렇게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보여드린 상품 페이지는 예시이고 상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되도록 많은 정보를 실으면 실을수록 좋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본 고객님들은 전통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합니다. 상품 품질에 대한 기준이 높고 접객이라고 하는 고객 경험, 고객 서비스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인데요. 고객 문의에 원활하고 신속히 답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품 페이지에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신다면 불필요한 문의를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판매자님이 일본으로 상품을 보내실 때는 해외 배송인 만큼 반품, 교환이 어렵고 포장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품 건품, 그리고 포장에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보셨을까요?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내세운 단어는 바로 오모테나시인데요. 진심을 담은 극진한 접대를 이루는 말로 일본의 서비스 정신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모테나시의 나라인 일본에서는 고객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고객 문의에 원활하고 신속히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일본어를 몰라서 걱정이시라면 괜찮습니다. 번역기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판매자님들이 큐텐에서는 어떻게 고객 리뷰를 쌓을 수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고객 문의에 친절히 답변하고 꼭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면 이는 곧 상품 추천 리뷰로 이어집니다. 고객님이 리뷰를 쓰시면 큐텐 자체에서도 고객님께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본몰과 비교했을 때 리뷰를 쉽게 잘 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텐의 고객층은 젊은 MZ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일본 사이트들보다 리뷰를 더 활발히 적극적으로 남겨주십니다. 때문에 일본 사업 진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단언컨대 큐텐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 포장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해외 배송인 만큼 배송 과정도 복잡하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포장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상품 자체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 포장이 부서져 있으면 성의가 없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경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반품은 판매자님께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방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고객님들은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높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 마음에 드는 셀러샵에서 상품을 지속적으로 재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 재구매를 리피또라고 하는데요. 큐텐에서는 상품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리피또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큐텐에서는 셀러샵의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셀러샵 팔로워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로워 전용 쿠폰을 발급해서 셀러샵의 팔로워를 늘려보세요. 물론 셀러샵의 팔로워 재구매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품 건품과 포장을 철저히 하고 고객 문의에 신속히 답변하시는 게 셀러샵의 팔로워와 상품 리뷰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큐텐 사이트에서 상품 리뷰를 보시면 리피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재구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소모품은 떨어져서 재사용하려고 재구매, 비소모품인 의류, 가전 등도 본인이 사보고 만족해서 선물하려고 재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색상별로 재구매하시거나 등등 수많은 재구매 후기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일본에서 가장 화제의 단어는 바로 타이파입니다. 한 일본의 출판사에서 2022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타이파는 바로 타임 퍼포먼스, 시성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말, 가성비처럼 시간 대비 성능이 좋다는 말인데요. 유튜브나 영화를 몇 배속으로 본다던가 하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내고자 하는 기조입니다. 요즘 세대는 가성비보다 시성비를 추구한다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중요한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만족도 높은 쇼핑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는 상품을 구입할 때 리뷰, SNS, 버즈량
공식력 있는 정보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합니다. 때문에 SNS 홍보, 고객 리뷰가 상품 판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일 인플루언서나 SNS 마케팅이 어려우시다면 SNS에서 버즈량이 많은 키워드, 그리고 상품에 대해 팔로우업하고 상품에 반영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매 전략에 대해서 약간 감이 잡히셨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현지화가 중요합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해야 올바른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상품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셀러샵 팔로워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최신 트렌드 팔로우업도 잊지 말아주세요.